요거를 좀 봐줄래? 어디를 좀 봐주냐면은, 자, 여기식 좀 봐줘. 내가 여기식으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 밑에 있는 식 보이죠?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있잖아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중학교 때도 배운 거 아닙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개수라고 부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런 하나하나 있지. 이런 하나하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이런 거 항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항이 한 개짜리인 식이 있거든. 막 이런 식은 항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는 그냥 단항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항이 단항식이 여러 개 좀 합쳐졌어. 그러면은 다항식이라고 불러. 알겠을까? 근데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불러.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야. 단항식도 그냥 다항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냥 단항식은 다항식 중에 하나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수 같은 거는 지금 예를 들면은 요런 식이 있어요. 요런 식이 있으면은 차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자, 여기 식을 봐봐. 문자가 두 개지.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면 이 식은 x에 관해서는 2차 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y를 주인공으로 하면은 y에 관한이라는 표현을 붙이거든. y에 관해서는 1차 식인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을 좀 많이 만날 건데, 그때 어쨌든 주인공은 뭐뭐에 관한이라고 붙어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보고 그 식의 차수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a에 관해서는 몇 차식이야? 그래, 3차식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a에 관해서는. 그럼 이거 b에 관해서는 몇 차식이야? 2차식.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동류항의 뜻은 알고 있을 거야. 문자랑 차수가 같으면 동류항이라고 하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줄을 쳐놓읍시다. 우리가 여기서는 너네가 요것만 좀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랑 조금 다르거든. 요 뜻이 요거. 중학교 때는 상수항을 뭐라고 배우냐면은 그냥 숫자로 돼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배우거든.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 알겠지? 자, 여기서 이거 x에 관해서는 몇 차식이야? 그래, 3차식이지. y에 관해서는 몇 차식이야? 2차식.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x, y의 개수는 뭐야? 그렇지, x, y 개수는 5지. 만약에 y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돼. 부호까지 같이 읽어줘야 돼.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상수항,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다항식이 주인공이 x야. 이게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얘 상수항을 뭐라고 대답해야 돼? 6이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면은 특정한 문자가 x지? 그거 없는 거를 다 대답해야 돼. 그거 없는 거. x에 관한 다항식이니까 x가 없는 게 뭐가 있어? 얘하고 얘 있지? 이해돼? 그럼 이때 상수항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6이라고 대답해야 돼. 요것만 조금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가끔 시험에서 1번 문제로 간단하게 물어볼 때도 있어서. 상수항의 뜻은 뭐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여기까지 됐을까? 네. 넘어갑니다. 예. 뭐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다항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식에는 내림차순 정리랑 오름차순 정리가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는 말 그대로 그냥 내리는 거야. 차수를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높은 거부터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내림차순 정리야. 오름차순 정리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다항식을 봐봐요. 요 밑에 있는 다항식 보이지? 그럼 이것도 지금 문자가 두 개란 말이야. x도 있고 y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x를 기준으로 해서, x를 주인공으로 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쓰라는 거. 그러면 차수가 가장 높은 게 얘거든 지금.
맞지? 예. 그럼 걔부터 써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는 1차 있지 1차. 그럼 1차를 찾아보면은 얘도 1차고 얘도 1차지. 예.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아예 없는 애들 있지. 예. 얘네들이지. x 아예 없는 애들. 그걸 나머지 뒤쪽에다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야. 알겠어? 예. 저 다항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그럼 x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x 기준으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거로 쭉 내려서 쓰란 얘기야. 그냥 말 그대로. 이해가 됐을까? 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래. 그럼 y를 주인공으로 해서 차수가 낮은 거부터 높은 걸로 거꾸로 올라가라는 얘기거든. y가 주인공이야. y가 주인공. 그럼 y가 없는 게 차수가 제일 낮은 거야. 그럼 y 없는 애들이 누구야? 이런 애들이 지금 y가 없죠. y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y 없는 거지. 그럼 그거부터 먼저 쓰는 거야. 됐지?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y를 한 개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y 한 개 갖고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 보이지? 그런 애들을 여기다가 y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y 두 개 갖고 있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걔 마지막에 써주면 된다. 이게 오름차순 정리야. 여기까지 어려울 거 있어 없어? 그렇죠.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가도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내가 굳이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를 왜 굳이 여기 부분은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미 중학교 때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잘 봐. 자,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혹시 여기서? 저렇게 돼 있는 저 다항식을 저렇게 괄호 앞에 플러스 있으면 괄호 베끼면 저렇게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다항식이 이렇게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그냥 패스한다고 이거는. 네. 넘어가도 돼?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패스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자. 자, A하고 B 더한 거랑 B하고 A 더한 거 당연히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을 때도 이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지. 이런 거 성립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 정도 넘어가도 되겠지 그냥. 패스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문제 두 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 해도 돼? 예.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 빼기 2B 빼기 C는 어쩌고저쩌고 이거 계산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를 하는 방법이 세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가로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 뭐가 있다고? 세로로 해도 되고 가로로 해도 되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일단은 괄호 풀어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돼, 안 돼?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그냥 다 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A는 뭐야? X 세제곱 빼기 2Y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 B에다가는 마이너스 2배 하면 되죠. 근데 나는 이렇게 식을 좀 쓸게요 그래도. 그럼 B가 2X 세제곱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 들어가면 되니까 C가 뭐야? 2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류한끼리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동류한끼리 정리를 할 때는 그냥 막 하지 말고 차수 높은 것부터 그냥 봐. 그냥 x 세제곱부터 먼저 보자. 자, 그럼 x 세제곱부터 보면은 여기 보이니? 요거 x 세제곱이죠. 그런 다음에 x 세제곱 있는 거 찾아봐봐. 여기도 있지. 그 다음에 x 세제곱 나올 때 또 찾아봐봐. 이거 전개하면 x 세제곱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 보여?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 너네가 풀이를 쓸 때 풀이는 이제 자기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애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풉니다. 뭐 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서 이제 뭐해? 동류항 찾아서 하잖아, 니네가. 그럼 동류항 찾아보면은 지금 얘하고 뭐 이 친구랑 동류항일 거니까 저거 3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봐. 마이너스 x 세제곱 나오지? 계산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계산하면 되냐면 얘들아, 그냥 완전 초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얘기해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 부호까지 한꺼번에. 무조건 이 앞에 있는 부호는 얘 거야. 이 부호는 얘 거야 무조건. 그래서 저 세 개를 그냥 붙여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1 빼기 4 더하기 2 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y 세제곱부터 계산할게. y 세제곱. 그럼 y 세제곱 찾아보면 어디 있어? 여기랑 여기 있지. 됐어? 이렇게 차수를 높은 것부터 약간 하라고 습관을. 그러니까 벌써 두 개 했죠 지금?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요거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x 제곱 있는 거 해보자. x 제곱 있는 거 어디 있어? 여기하고 여기 지금 x 제곱 있는 거 있죠. 그럼 이게 플러스 3 x 제곱 i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하나 있는 거 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거 끝이야. 됐나?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안 돼, 얘들아. 어차피 여기 있는 애도 문자로 된 식이기 때문에 동류한끼리 계산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 너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몇 c? 12c가 된다. 그럼 요거는 어차피 왼쪽이랑 거의 복분 느낌이니까 니네가 할 수 있겠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다? 이거를 여기다 절대 대입하지 마시고 쟤도 정리해서 대입하라 이거야. 알겠죠? 아니 이것도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가끔 보니까. 그래서 정리 후에 대입하라. 뭐 요 멘트만 남기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랑 B를 더하면 이렇게 A하고 B를 빼면 저렇게 돼 있는데 A 빼기 4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세로로 하는 게 편합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A 플러스 B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 빼기 B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뭔가 더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변변 더하는 거야. 그럼 좌변끼리 더하면 뭐가 돼요? 2a가 되지. 일단 우변끼리 더해볼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양변을 다 2로 나눠.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b를 구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 하나 구한 겁니다 지금. 자, b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5x제곱 더하기 2xy 빼기 3의 y의 제곱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a를 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a가 뭐였어? 4x제곱 더하기 2xy 빼기 5y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b를 구해주시면 되지. 그럼 5x의 제곱에서 4x 제곱 빼면은 x의 제곱 2xy에서 마이너스 2xy면 어차피 없어져. 마이너스 3y 제곱에서 5y 제곱 계산해주면 더하기 2y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b까지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 그럼 a에서 이제 4b를 빼래. 그러면 a가 어차피 이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a야. 그럼 4b는 쟤를 내비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4b는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아니라 몇 y제곱? 8y제곱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그래서 요거를 뭐하래? 빼래요. 빼래. 그럼 a에서 4b를 빼게 되면은 어차피 4x제곱 지워지면서 2xy에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의 y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 뭐 여기는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요거 지수법칙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요것만 할게. 잘 들어봐. 그냥 요거는 딱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5를 3번 더해요. 우리가 반복되는 덧셈은 어떻게 간단히 계산해? 곱셈으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5를 3번 곱해요. 그럼
그 5를 3번 곱하면 이거는 5가 3번 곱해졌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 돼? 그럼 지수라는 거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수라고 하잖아. 이 친구를 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밑에 있는 걸 3번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에 A 5의 제곱이 있고 여기 5의 5제곱이 있으면 얘는 앞에 친구는 5가 2번 곱해진 거, 뒤에 친구는 5가 5번 곱해진 거, 그러면은 5가 총 몇 번 곱해지겠어? 7번 곱해지겠지. 그거를 그냥 저렇게 문자처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냥 지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해도 되지.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관련된 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개하는 부분은 이제 넘어갈 거야. 전개하는 부분은 넘어갈 건데 여기서 애들이 잘 못 쓰는 게 뭐냐면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생각보다 잘 못 쓰더라고. 곱셈끼리 있을 때는 애들아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돼. 근데 왜 그걸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안 써먹는지 몰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나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나 차이가 있니 없니? 차이가 없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곱셈끼리만 돼 있을 때는 순서를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막 바꿔도 되는 거야. 알겠지? 곱셈끼리 있을 때는 교환할 수 있다고 순서를. 그거 잘 써먹어 문제 풀 때. 넘어가 볼게요. 자, 해봅시다. 필수 문제 3번. 자, 3번에 1번을 문제 봤더니 3번에 1번 문제를 봤더니 질문이 뭐야?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게 질문이지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이걸 다 전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지, 이거는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특정 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에는 우리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뭐만 한다?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전개는 뭐라고 했어? 전개는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할 때 이거 뽑기라고 했죠. 뽑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잘 뽑아만 주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은 x 세제곱을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1번을 뽑았어. 얘 뽑았어, 얘. 그러면 저쪽 오른쪽에서는 뭘 뽑아야 돼? 그렇지. 5x 세제곱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저기서 1하고 5x 세제곱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x 세제곱의 개수를 만들려면은. 예.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쓰는 거야. 그래서 5 x 세제곱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야 얘. 얘는 누구랑 곱해줘야 세제곱이 나올까? 얘랑.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됩니까? 12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랑 곱해줘야 돼? 2x랑 곱해줘야 되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 4x 세제곱. 그 다음 마지막 저 4x 세제곱은 누구랑 곱해줘야 돼? 상수랑. 그럼 12 x 세제곱. 그럼 다 더하면 돼요. 24에다 9 더하면 얼마야? 24에다 9 더해봐. 33이죠. 33x의 세제곱이니까 1번 답은 얼마겠어? 33이겠지? 이해돼? 예. 자, 근데 요거 2번 문제 좀 잘 봐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 저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뭘 구해라? 총합을 구해라. 이렇게 써 있지. 예. 질문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줄게.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 어떻게 하냐면은 x 플러스 3이 있거든. 이걸 제곱을 할 거래. 그러면은 이 제곱의 전개식에서 너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 포함해서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봐라 라고 했다고 쳐봐요. 질문을 내가 너네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전개하면 될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럼 쟤를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네. 맞아? 네. 그러면 수빈아 이거 개수들의 총합이 얼마야?
그게 16이죠. 왜냐면 여기 개수가 1 숨어져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개수들의 총합이 16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개수들의 총합이라는 거는 결국 너네들한테 1 더하기 6 더하기 9를 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1 더하기 6 더하기 9를 하라는 거지. 네. 그럼 1 더하기 6 더하기 9라는 식을 만들려면은 이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저 전개식에다 뭘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죠. 예. 항상 다항식이라는 거는 전개식에다 1을 대입하면은 개수만 남는단 말이야.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다 1을 대입할 바에는 뭐하러 전개를 해서 대입해? 저 오른쪽에 있는 식이랑 왼쪽에 있는 식 똑같은 거 아니니? 아니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뭐하러 전개해서 대입해? 여기다가 x1 대입해도 돼 안 돼? 돼요. 대입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6이요. 16이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거냐? 만약에 문제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전개식에 x에 뭐 대입하라는 얘기다? 1을 대입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저 멘트는. 나중에 학원 시험지 풀다 보면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10명 가르쳐 놓으면 한 3명은 틀려요. 이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라고. 예. 알겠어? 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 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예. 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는 2 빼기 1 더하기 3 맞지? 예. 그럼 계산하면 앞에 거 얼마 나와? 5에서 1 뺄 거니까 앞에 거 4 나오죠. 뒤에도 1 대입해요 그냥.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5 나오죠. 오요. 그러면 4 곱하기 5 하면 되지. 예. 얘 답이 얼마겠어? 2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자, 곱셈 공식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도를 했단 말이야. 다 돼 있을 거라 믿어. 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야, 이거는 니네가 해볼래? 예. 내가 이거 뭐 보조 문제 뭐지?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 처음이니까. 그래. 딱 한 번만 해볼게. 그래. 자, 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 1번은 딱 봤어. 1번 딱 보면은 항 몇 개짜리? 세. 항 몇 개짜리야 쟤? 세 개요. 항 3개짜리야. 그럼 항 3개짜리 완전제곱식 전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각각의 항을 일단 제곱을 땡기라고 했죠. 됐니?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몇 배를 해버리면 돼? 네. 2배를 해버리면 돼. 그럼 마이너스 8xy를 2배 해. 그래, 집중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됐죠? 예. 그리고 하나 또 이건 좀 잔소리야. 뭐냐면은 자기가 연산 실수가 많은 거는 본인이 알 거야. 연산 실수 많은 애들은 그거 이번 방학 때 고쳐야 됩니다. 예. 진짜 고쳐야 돼요. 이거 되게 시험 볼 때 제일 안 좋은 버릇이 연산 자주 틀린 애들이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한 20문제 중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4개를 틀린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연산 실수로. 그럼 걔는 나중에 똑같이 20문제 풀잖아? 그럼 4개는 연산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시당 쪽 80점에서 시험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게 고쳐야 돼요. 내가 애들 많이 봐서 알잖아. 이게 안 틀리는 애들은 연산 진짜 안 틀려. 근데 또 틀리는 애들은 되게 자주 틀려. 실제 시험장 가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한 점 한 점이 좀 크거든?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성적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는 약간 휘발되는 느낌이잖아. 고등학교 가면 끝이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대입 때 써먹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연산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럼 연산 실수는 어떻게 줄이는지 알려줄게. 이게 연산 실수 줄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 생각보다.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야. 본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가 만약에 연산 실수가 많지. 그러면 그 많은 거를 다 체크해 놔야 돼. 내가 부호를 잘 못 챙기는 건지 아니면 곱셈을 자꾸 틀리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놔서 그 부분을 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연산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알겠지? 항상 사람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항할 때 부호를 안 바꾼다거나 이런 거. 알겠어? 자, 그럼 이제 곱해서 2배 했으니까 뒤에 거 해봐. 6x에 2배 할이를 하면은 12x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거 곱해서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4y가 되니까 첫 번째 건 끝.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볼게. 자,
자, 얘는 항 2개짜리 세제곱 된 거지. 그럼 이거 기억나지? 3번, 2번, 1번, 1번, 2번, 3번. 그럼 앞에 거 3번 하면 어떻게 돼? 그래, 8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번에 자, 연산이 안 된다 라고 치면 여기다 이렇게 살짝 하시면 돼요. 이게 2번, 1번이지. 예.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그거 3배 해야 되지. 예. 됐니? 예. 그 다음에 한 번, 2번이지. 그럼 한 번, 2번이면 얘가 2x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에다가 9를 곱하면 18이지? 18 3배하면 얼마야? 54야. 그 다음 뒤에 거 몇 번? 뒤에 거 3번.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예. 네. 원래?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은 항 3개짜리 1차식이 곱해져 있네,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제 전개하면 x 세제곱 나오겠지. 됐니?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는 뭐가 들어가야 돼? 쟤네들의 합이 들어가야 되지. 예. 그럼 4에다가 1 더하고 3을 뺄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와? 2가 남지.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둘씩 곱한 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하면 4. 그럼 마이너스 15에서 4를 계산을 해봐. 마이너스 11. 됐니? 예. 그 다음 저 뒤에 거 다 곱하면 돼요. 얼마 나와? 12 마이너스. 그치, 부호까지 마이너스 12.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괜찮니? 예.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자, 4번을 보시면 앞에 친구는 뭐가 제곱된 거야? 이 친구는 2x가 제곱된 거죠. 예. 뒤에 친구는 3. 3i가 제곱된 거지. 그럼 여기 2x랑 3i 곱한 거 여기 있지. 네. 기억나지 이거? 예.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반대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 앞에 있는 항을 다 제곱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16x의 4제곱, 그 다음에 36의 x 제곱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은 81 y의 4제곱. 이렇게 괜찮을까요? 예. 근데 4번 풀이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이걸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까먹거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밑줄 친 거 보이니? 예. 보여? 그래서 밑줄 친 거를 그냥 하나로 봅시다. 그냥 A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거는 합차 아니야? 공식을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예. 그때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전개하면 된다고. 똑같은 걸 그냥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A 더하기 6xy가 있고 A-나 6x의 y가 있는 거니까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는? 예. 근데 그 a가 뭐였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됐어? 예. 그럼 저걸 전개해.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은 16의 x제곱이 아니라 x의 4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전개하면 81의 y 4제곱. 저거 곱해서 2배 해봐. 72 x제곱 y제곱 나오잖아. 됐죠? 그럼 뒤에 거랑 빼면은 뭐가 나와? 플러스 36의 x제곱의 y제곱이 나오니까 어차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전개된다고. 까먹었을 때는 알겠니? 네. 됐죠? 자,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5번. 자, 5번을 보시면은 5번은 요런 거 타라는 거겠지. 5번은 그냥 합차 아니요? 맞지 않냐?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차근차근 해볼까? 요거 전개하면 뭐라고 써 우리가? 그렇지, x제곱 빼기 y제곱이라고 쓰잖아.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저 앞에 것도 전개하면 뭐가 돼? 합차니까. 그치, x 4제곱 x 4제곱에 뭐가 되니? y 4제곱 되지. 예. 근데 이거 빼기로 되지?
이거 마지막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가 16이 되는 거냐? x가 8개 되는 거야? 8제곱 되는 거지? 네. 됐어요? 그 다음 6번 봅시다. 자, 6번 보면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전개를 해버려. 앞에 거 두 개 전개하면 뭐가 돼?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세 개야. 두 개, 세 개인데 지금 얘 제곱한 거 여기 있죠. 네. 얘 제곱한 것도 여기 있지. 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뺀 것도 여기 다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거 세 번, 뒤에 거 세 번이었지. 네. 그럼 앞에 거 세 번 곱해. 앞에 거 세 번 곱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지, 이거. 그럼 지수끼리 곱해야 돼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넘어가 되죠? 예. 네. 그럼 뒤로 넘어가 보자. 자, 5번. 자, 5번에 1번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얘랑 얘를 뭐 하면 돼? 잠깐 간단하게 치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예. 치환해서 이제 풀이를 들어가 볼게. 1번. 그냥 오늘은 편하게 봐. 별거 없어. 그러니까 전개하면 a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근데 저 a가 뭐였으니까 x제곱 더하기 x였으니까 그거를 다시 뭐 되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럼 앞에 거부터 정리해 볼게. 이거 x 4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제곱 나오는 건데 뒤에 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됐지,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셈을 하는데, 우리가 곱셈을 할 땐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곱할 거냐면은 이거를 좀 이쁘게 곱해야 돼요. 이쁘게 곱하려면은 얘하고 얘를 곱해. 아이고. 얘하고 내 생각에는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랑 곱해주면은 뭔가 전개했을 때 좀 이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해볼게. 그럼 저 앞에 거 먼저 곱해주면은 x제곱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 곱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일부러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또 얘를 뭐라고 두면 돼? 뭐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좀 빨리빨리 해볼게, 이번에는. 그럼 a 빼기 3이니까 이거 전개 바로 갑니다. 그냥 a제곱 빼기 몇 a? 11a 더하기 24.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전개를 해요. 자, 2x 세제곱인데 2배 하면은 4x 세제곱. 야, 4x 제곱이랑 11x 제곱 빼면은 뭐가 돼? 7x 제곱 되죠. 뭐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 됐죠? 공통 부분 있으면 치환해서 전개를 하자. 넘어가 됩니까? 넘어갑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곱셈 공식 활용해서 풀라는 거야.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뭐 이거 해주고 싶지 않니? 이거 중학교 때도 해보지 않았을까? 이거 딱 보면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합차해서 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만 알려줄게. 이 문제 풀 때 주의할 점 하나만 잘 들어봐. 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3 빼기 뭐 2를 하면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차근차근 전개를 해볼게. 앞에 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3의 제곱. 이거 이렇게 다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풀이를 좀 줄이자. 얘 전개하면 뭐 되니?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9 빼기 4라고 쓰는 게 아니라.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있잖아, 얘.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를 합시다. 그럼 이거는 전개하면 뭐가 돼?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되는 거지. 괜찮?
그 다음에 또 얘랑 또 전개, 얘랑 이렇게. 그럼 또 뭐 돼? 3의 8제곱 빼기 2 8제곱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3 16번 제곱 2도 16번 제곱 이렇게 하자는 거야. 괜찮을까?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근데 만약에 내 말 잘 들어봐. 문제를 이렇게 바꿔요.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꿨다고 쳐봐. 그럼 이때도 우리가 뭐 할 거야? 이때도 8 빼기 2를 할 거죠. 이렇게. 맞아 아니야? 맞아요. 8 빼기 저렇게 써놓겠지. 그럼 저렇게 써서 그냥 똑같이 전개를 싹 하면은 이 전개된 계산 결과가 8의 16에서 뭐 2의 16 이렇게 나온다고 쓸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 거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1번 문제 봐봐.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시커먼 애들의 시계값이거든. 맞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령을 핀 거잖아. 근데 이때는 저 3 빼기가 어차피 얼마야? 어차피 1이라서 시계값에 지장이 없죠 지금은.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를 싹 바꿔버렸더니 이걸 일단 계산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합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8-2를 곱할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검은색 친구들인데 검은색 시계값이 몇 배가 되는 거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배가 되는 거야? 내가 8 빼기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6배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6배가 더 크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다가 답을 뭘 해줘야 돼? 6분의 1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때는. 알겠니? 6배가 돼서 나올 거니까 답이.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가 뭘 곱한다? 6분의 1을 곱해서 써야 된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넘어가 되니?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보통 이렇게 가르쳐. 요런 문제가 이제 하나쯤은 나오거든. 이거보단 당연히 여러 개 나올 텐데 이걸 숫자로 보면서 하는 것보다 문자로 보는 게 더 쉽거든. 그러니까 팁을 줄게. 이런 거 하라고 하면은 문자화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시계 구조가 잘 보입니다. 그럼 문자화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 너네 이거 보면은 그냥 눈에 밟히는 숫자 하나 없니? 요식에서? 뭐 있어? 눈에 밟히는 숫자 뭐 있어 여기서? 100 있죠 100. 100 어때? 100 나쁘지 않지 않나? 왜냐면은 얘는 100에서 1 뺀 거고 얘는 100을 제곱해서 1 더한 거고 얘는 100이잖아. 알겠음? 그래서 내가 100을 잠깐만 x라고 볼게요. 이렇게 100이 x야? 그럼 저 앞에 있는 애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1. 저 뒤에 있는 애는 x를 제곱해서 1 더한 애. 그 다음 100은 어차피 x. 자, 얘가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우리가 외운 거지. 맞아 아니야? 맞죠? 얘가 뭐였어? x 세제곱 빼기 1이었잖아. 100을 3번 곱해봐. 그럼 100만이 되죠. 100만에서 그냥 1 빼서 답 쓰면 되는 겁니다. 100만 동그라미 6개가 100만이야 얘들아. 여기서 딱 1 빼서 쓰면 돼요. 예. 그러면은 9 자리 몇 개 쓰면 돼? 6개 써야 되지. 요렇게 해서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되지? 저런 거는 어떻게 하자고? 문자화 하자는 거야? 넘어갑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서 문제풀이로 갈게. 자, 이제부터 좀 더 주의 깊게 봐봐. 얘가 변형 문제가 좀 어렵잖아, 그지? 해도 돼? 해볼게요. 자, 7번 문제 해볼게. 야, 약간 이런 마인드 좀 갖고 있읍시다. 자, 어떤 마인드냐면 약간 자동이라고 할게요. 자동. 자, 뭐가 자동이냐?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니 안 배웠니?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을 때 문제 출제자들이 대부분을 이걸 길이를 이렇게 다 써줘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는 감춰놔. 하나는 보통 감춰놓죠. 그럼 하나는 감춰놓으면은 니네가 문제 풀 때 이거를 이렇게 구해놓고 풀지 않니?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약간 그런 급으로 3, 4, 5가 세트잖아. 그러니까 3, 4, 5에서 하나가 비어 있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식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다고. 피타고라스 느낌이 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런 애들이야. 첫 번째. 자, 우리가 외운 곱셈공식 중에 뭐가 있냐? 곱셈공식의 변형 중에 얘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통은 이렇게 하죠.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세트야. 누가 세트냐면 얘가 그냥 세트야. 얘가 세트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제시를 하면 그냥 나머지 하나 찾아야 돼요. 찾고 풀어야 돼, 문제를. 알겠어? 그냥 요 마인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잖아요. 얘 아니면 얘, 이 세 개로 성립된 등식이잖아, 얘가. 그럼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쟤네들이 세트라고,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 그래서 쟤네들은 세트야. 물론 이게 세제곱으로 가도 그래요. 이게 만약에 세제곱으로 가잖아? 이렇게 가면은 얘 변형식이 이거거든? 그래도 쟤네들 또 세트야. x 플러스 y랑 xy랑 이번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두 개가 제시돼 있으면 무조건 하나를 구하겠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이거지. 괜찮을까? 그럼 이제 해볼게 이제. 자, x 더하기 y가 2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14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떠오를 거야. 우리가 14를 어떻게 계산해? x 더하기 y를 몇 번 제곱해서? 3번 제곱하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몇 배를 안 했어? 3배를 해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니? 세제곱식을? 근데 x 더하기 y가 얼마래 지금? 2래요. 그럼 2를 대입해요. 여기다 x 플러스 y다 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아? 예. 그럼 저쪽으로 이항을 시켜봐. 그럼 x, y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고 가야 된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x,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까지 추가를 해. 자, 이런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려면은 누구를 제곱하면 되냐면 x하고 y를 더한 걸 제곱하면 돼요. 예. 그거 제곱하면 4지. 예. 거기서 누구를 빼주면 돼? 2배의 x, y 값을 곱한 걸 빼주면 되지. 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니? 네. 그럼 이게 얼마야? 6. 됐죠? 끝. 넘어가도 되지? 네. 자, 그 다음 8번에 1번을 봐볼게. 자, 8번에 1번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3이라며. 그러면은 우리 외운 거 한번 써보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변형식이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2였지. 괜찮니? 여기까지는? 근데 얘가 3이래. 그러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인데 이 빼기 저쪽으로 이항시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5 되겠죠? 됐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야. 주의할 점.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조건을 이런 걸 다 보면서 푸셔야 돼. 저기 x가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럼 x가 양수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뭐겠어? 양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별표 쳐놔.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한 번에 보아서 한 번에 맞춰야 돼요. 저기가 x가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루트 5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왜냐면 제곱하면 항상 두 개가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x가 음수야. 그러면 너네가 이 식의 값을 계산하면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당연히 음수가 나오죠.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로 써야지. 그거를 문제에 맞춰서 푸는 거라고. 한 방에 맞아야 돼요. 알겠어? 제곱해서 두 개가 나왔을 때 그걸 두 개를 답을 다 쓸지 아니면 내가 문제 뜻에 맞게 하나만 쓸지는 니네가 문제를 봐가면서 풀어야 된다고. 포인트 알려줬어? 거기 잘 보면서 푸셔야 돼,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될 거다 까지를 알아냈고, 그럼 내가 이제 뭘 구할 거야?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루트 5 세 번 제곱해봐. 그럼 루트 5 제곱하면 5지. 5루트 5지 이거. 그 다음에 3루트 5야.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루트 5. 그래서 얘가 답이 이제 2루트 5가 되는 거죠. 1번은 이해되지? 그 다음 2번 한번 해볼게요. 요게 1번 풀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저런 식 보이면 x로 나눠요. 이거를 얘 있고 이거 뭔가 역수된 거 있으니까 이거 x로 나눔. 그럼 x로 나눠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항까지 시키면. 그럼 이런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셈공식 변형 외운 거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3 제곱한 거 대입하면 7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끝났어. 됐지? 넘어가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 가봅시다. 야, 9번도 보시면 잘 들어봐. 이거 변형식이 뭐야? 변형식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세트야. 누가 세트냐면은 얘랑 세트야.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은 무조건 하나 알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딱 보이잖아, 지금. 얘하고 얘 보이지, 조건에. 그럼 무조건 누구 구해놓고 풀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해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알겠어? 그거부터 구해놓고 이제 풀어야 돼. 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구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쟤를 제곱한 거에서 저 뒤에 친구를 2배에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건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얘가 얼마야? 30이야. 그런 상태에서 저 시계값을 계산을 하래요. 그럼 이 시계값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이 식을 전개할 때도 잘 들어봐봐. 이 식을 전개할 때도 이제 좀 우리가 이 정도는 전개하는 거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면은 이거 전개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거 애들 이렇게 좀 풀지 말아줄래? 이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이 중학교 때 습관이 뭐냐면 전개를 하라고 하면은 전개하는데 너무 급급한 게 중학교 때 습관이야, 너희들이 습관. 근데 나는 그냥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 뭔가 내가 전개를 해야 돼. 만약에 그러면 식을 좀 관찰해. 다시 나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너네는 여태까지 공부해온 습관이 어떠냐면은 전개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괄호를 풀기에 급급하다고. 그냥 지금까진 그랬다고 니네가. 근데 중학교 때 다루는 식은 좀 짧죠. 대부분 좀 짧지. 근데 괜찮거든. 근데 자꾸 너무 뭔가 그냥 풀기에 급급하면은 나중에 뭔가 어려운 식 같은 거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려운 식 같은 거를 사실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되게 어렵게 계산하게 되거든. 그럼 그런 내공을 키우려면은 뭔가 식을 전개할 때는 식을 한번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는 친구랑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전개만 하는 친구는 나중에 분명히 달라요.
그 풀이하는 내공 자체가 다르다고. 그게 실력이. 한 번쯤은 생각해서 이 식의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보고 뭔가를 다루는 친구랑 그냥 이렇게 그냥 전개하기 급급한 친구는 분명히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길 거야. 뭐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니네가 나중에 한번 봐봐. 식을 보는 관점부터 다르다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다 쓸 필요가 없죠.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전개하면은 a제곱 몇 개 나오겠니? 그냥 2개 나오겠지. 아니야? 아니,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b제곱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네. c제곱도 몇 개 나오겠니? 다 2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그냥 다 풀어서 정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뻔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걸 뭐하러 열심히 쓰고 앉아있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 다음에 가운데 2배 한 거, 얘 2배 한 거, 얘 2배 한 거 나오겠지. 그거 그냥 내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이렇게만 쓰고 풀면 되는 걸. 내가 말하는 취지 알겠니 얘들아? 괜찮니?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0이니까 30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 60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17이야. 그럼 여기다 17 대입해. 그럼 34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 자, 요거 변형식 한번 우리가 한번 리마인딩 합시다. 다 외우셨을 거니까. 이 변형식이 뭐였냐면은 2분의 1에 중괄호를 열고 이 변형식이 이렇게 됐던 거 다 기억났나? 다 기억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서 a 빼기 b가 4 빼기 루트 2 b 빼기 c는 4 더하기 루트 2 하나가 없어요. 하나 만들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a에서 c를 빼면은 8이 되지. 이렇게 되면 3개가 다 준비됐지. 그래도 다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자, a 빼기 b가 4 빼기 루트 2예요. 이거 제곱. 얘도 4 더하기 루트 2 제곱. 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이거 8 대입하면 돼요. 요거를 계산하면 돼. 됐지? 여기까지는? 집중해서 봐. 집중해서. 식을 잘 봐. 식을 잘 보시면 이거 제곱한 거 계산하면 얼마야? 16이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 2 더하기 2니까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16에다 4 더하면 얼마야? 20이지. 20에다 64 더하면 얼마야? 84죠. 그 다음 가운데 거 계산한 건 지워지겠지. 이해돼? 그럼 2분의 1에다 84 곱하면 얼마야? 42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끝. 됐니? 그 다음 2번 문제 해볼게. 자, 만약에 이게 가끔 나올 때도 있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너네가 그냥 곱셈 공식 외운 거를 써놓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세제곱식과 관련된 곱셈 공식이 뭐였냐면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어? A 3번, B 3번, C 3번. 그냥 이걸 딱 써놓고 그냥 풀면 돼. 알겠지? 자, 써놓고 풀면 되고 좀 빨리빨리 해볼까? 자, 얘 있네. 얘 6이래. 근데 얘는 또 2래. 그럼 이거 2개 있으면 내가 아까 여기 위에서도 뭐라고 했어? 요거 얘네들 이렇게 세트라고 했잖아요. 세트. 2개 제시해줬으면 없는 거 구해놓고 푸는 거야. 그냥 문제 풀 때. 자, 그러면은 바로 없는 거 구해놓고 풉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6을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계산해? 요거 제곱하죠. 빼기 2배 AB 이거 네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네모가 마이너스 1이면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해돼? 그럼 네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니네가 구해 놓고 풀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잉. 얘가 얼마냐면은 얘는 현재 2예요. 이렇게. 얘는 6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14 나오잖아. 그래서 왼쪽은 그냥 14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모르니까 잠깐 네모라고 주고 ABC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8이면 되잖아. 따라서 얘 값이 얼마인 거야? 8인 거야. 이렇게 넘어가 되니?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풀면 된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봅시다. 네? 뭐? 아까 1번? 뭐가 1번 얘기하는 거지? 10번에 1번 50이야? 그럼 내가 뭐 잘못 계산했어? 16에다가 잠깐만 해볼게. 16 더하기 16 하면 32, 32에다 4 더하면 36. 아, 36이구나. 잘못 계산했다 이거. 36에다 64 더하면 100이지. 잘못 계산했네요. 여기 100입니다. 그래서 50 됐죠? 산수를 잘못했다.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의 건널비가 현재 90이래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 봐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 이 상자의 건널비가 90이래.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8이래. 근데 내가 길이를 알아 몰라? 하나도 모르죠 지금. 근데 얘는 분명히 길이랑 넓이를 제시해줬지.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미지수를 도입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문제 풀 때. 알겠어? 뭔가 넓이랑 모서리 같은 걸 막 제시를 해줬다고 그럼 우리가 그걸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애들이 미지수 도입을 안 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 미지수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뭔가 써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저기서 어떤 생각을 갖자? 아, 이 문제는 내가 미지수를 잡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저런 조건이 있었을 때 저 조건은 쓰라고 주는 거니까. 알겠니? 그럼 해볼게.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런 길이들을 다 미지수로 잡아볼게.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아볼 거야. 알겠어? 그럼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 하나씩 해보자. 건널비가 90이래. 야,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이 넓이가 얼만데? 이 넓이가 어떻게 구해? AB 아니야? AB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자, 그럼 이 넓이는 얼마? 이 옆글에 붙어있는 거는 BC죠. 그것도 몇 개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 앞에 있는 거 뭐야? CA 2개 있지.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90이다. 이렇게 준 거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 다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8이래. 야, A라는 모서리 길이가 몇 개 있니? 이 문제에서? A라는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 있죠. B도 몇 개 있어? 4개 있고 C는 4개 있죠. 그럼 이게 얼마래? 48이래.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12가 된다. 이렇게 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너네 혹시 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 알아 몰라?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게? 알지?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가 A고, 우리가 설명해볼게요. 여기가 A고, 괜히 지웠네. 여기가 B라고 쳐봐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보조선 그리면 여기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볼게. 그럼 뭔가 세워져 있는 삼각형 하나가 있을 거야. 걔도 뭐가 돼? 걔도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괜찮나?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럼 이제 길이를 좀 구할 건데 여기 길이는 C라고 둘게요. C. 여기는 C.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니? 맞아 아니야? 밑에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보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차피 C죠? 됐어? 그럼 내가 여기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 L, 오케이?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는 겁니다. L을 제곱한 거는 뭐가 되겠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제곱한 거는 그냥 되게 쉽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야.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L제곱을 구하면 될 거야. 그래서 L제곱 구해볼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제곱해요. 144죠.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오니? 54가 나오지. 근데 그 주의할 점은 이거는 L의 값이 아니라 뭐란 거야? L을 제곱한 값이 54인 거야. 그럼 따라서 L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루트에 50에 4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빼줄 거 빼줘야 될 거 아니야. 69, 54 아니니? 그러니까 몇 루트 몇이라고 써야 돼? 그래 3루트 6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조립제법 막 이런 거 배울 건데 그거는 이제 수요일날 배울 거니까 자,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은 내가 프린트를 줄 거거든, 얘들아. 예. 프린트를 줄 거니까 이제 프린트를 풀어.